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제 발음이 좀 그래요. 네,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 거야죠. 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테이블 들어. 저 사람 내보라 그래요? 네. 그럼 손 안 드는 분도 계시네요. 와, 이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네요. 여러분,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학력으로 합니까? 나이로 합니까? 몸매로 합니까? 뭘로 하십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자유롭게 못한다. 그럼 여러분 많이 힘들겠죠? 왜? 생각은 누구한테도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누구에도 구애받지 않는 과목을 내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거부터 여러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서 운이 좋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운이 좋아지죠. 진짜 운이 좋아진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잖아요.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해 뜬 거 봤어요? 해? 그런데 여러분이 저 해를 볼 때마다 나는 부족해 하고 부족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부족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충분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충분해가 뜨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먼저 살짝 제가 이야기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이 몇 프로 되어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노력이.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열쇠를 여러분 쥐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손에 쥐어야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핵심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은 제가 크게 써보겠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노력과 이게 주위에 도움이 있어요. 주위에 도움. 이 정도만 딱 알아도 오늘 대박 터집니다. 자, 본인의 노력이 몇 %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팀을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이 팀. 자, 이 팀. 본인의 노력은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99%. 네, 좋아요. 자, 이 팀. 이건 3팀이네요. 이 팀 여기는 이 팀. 이 팀 몇 프로? 네? 네? 49%? 이분은 이 팀 49% 아니에요. 네. 자, 우리 3팀 몇 프로? 본인의 노력 몇 프로? 네? 89%? 네. 80%? 네, 40%. 4팀 본인 노력 몇 프로? 99%? 예? 90%? 네. 자, 5팀 본인의 노력 몇 프로? 99%? 79? 99?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6팀 몇 프로? 50%. 네, 50%. 그 다음 7팀 50%. 네. 자, 8팀 몇 프로? 70%. 70%.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된다면 깜짝 놀라겠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본인이 노력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노력하려면 숨을 쉬어야 되냐 안 쉬어야 돼요? 우와, 숨 쉬면 뭐가 도와줘야 돼요? 숨 쉬려면 공기가 도와줘야 돼요. 어이구, 공기의 도움 받아야 되네요.
그 다음에 이런 밥을 먹어야 여러분 지금 뭐 노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밥을 먹으려면 여러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농사 지으는 도움도 필요한데요. 농사 지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늘의 도움도 필요하고, 땅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기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게 살살 살펴보니까 이런 도움 없이 여러분 노력할 수 있을까요? 어림만 부딪히가 없죠. 깜짝 놀랐죠. 그러면 이렇게 도움이 과연 몇 프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도움이 여러분 거꾸로 된 것 같죠? 이 도움이 어느 90% 이상인 것 같아요. 99%막 이렇게. 자, 요 한 수로 인생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멋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재미나게 가봅시다. 자, 여러분의 노래, 본인의 노력이 이렇게 많이 될 때는 여러분 사고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앞에 있어요. 네, 가다 딱 앞에 나와요. 내가 했다! 이러면서 출발해요. 자,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어떻게? 내가 한다!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 다음 앞으로는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요. 이렇게 할 때, 내가 했다 할 때는 좀 부드럽다고 자부심도 있고요. 목에 힘이 살짝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한다 하면서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지만, 내가 해야 된다까지 올 때는 보이지 않게 부담이 되고 살짝 걱정이 되고 그렇죠?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 이쁜 말로 바꾸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한번 볼까요? 90% 이상에 99%씩 이렇게 막 도움을 받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도와준 덕분에 이게 앞에 나오겠죠.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우와. 그러면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그럼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달라지니까 어때요? 너무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99% 도와준데 어찌 성공을 못할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가 언제나 했습니다 할 때 도와준 덕분에 했다고 이쁘게 겸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 할 때보다 사람들이 어때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늘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덕분에 했습니다. 아이고 아우 덕분에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사람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도와준 덕분에 한다니까 짐이 무척 가볍겠지요? 아니 99%는 도와주는데 살짝 내가 1%만 하면 되네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었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 거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늘 긍정의 마인드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살짝 부담이 되면서 언제나 걱정이 살짝 딸려서 앞을 걷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나만 내가 깨달았을 뿐인데 내 인생에 세상을 보러만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보시면 덕분입니다 말고 할 말이 없겠죠. 감사합니다 말고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먼저 이 불부터 들어라고 스위치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면 큰 소리 해볼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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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제가 이걸 세상을 바라보는 노래를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이렇게 바뀐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요 뒤에 엄청난 보너스가 따로 들어가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가겠습니다. 이 동네로 가서 덕분인 줄 몰랐을 때는 아니 요 걱정 부담만 되는 게 아니고 늘 요 내가 앞에 나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불만이 살짝 자리 잡아요. 여기 먼저 길을 살짝 틀어줘요. 그럼 이분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생각도 이게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아니 가만히 있는 나를 부정적인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아주 웃기게 만들어줘요. 뭐 찡그리는 얼굴로 만들어요. 근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또 바꿔놔요. 내 말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적인 말로 바뀌어요. 신경질적인 말로. 와, 요것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잘해주기를 바래요. 안 쓰겠어요? 잘해주기를 바래요. 이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늘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더라. 살짝 요거 하나를 몰라서 이렇게 삶이 전개되고.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도와준 덕분인 줄 딱 알고 나니까 늘 나는 고마움 속에서 살아. 너무 고맙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달라져요. 이 고마움이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감사하는 마음. 만들어내고, 이 감사한 마음은 또 생각을 또 어떻게 만드느냐. 긍정적으로 만드네요. 생각을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이 얼굴이 아니 넌 좋게 웃는 얼굴로 만들어주네요. 말을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만들어주네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보답할까 하고 보답하는 행동을 하게 되네요. 보답하는 행동.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은 늘 행복하네요. 왜? 고마워하는 사람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또 도와주고 싶지요. 근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래 니 잘났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간단한 거 하나 딱 살짝 이것도 뭐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1분이 안 걸려서 딱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이렇게 1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노래로 살짝 부르면 오래오래 기억이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 지금도 불러라면 나온다고요. 왜? 노래로 기억할 때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제가 살짝 해볼까요?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요 동네가 나오겠지. 덕분인 줄 아는 사람은 요 동네 나오겠지.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주어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자, 앞에 게 좀 괜찮습니까? 가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속을 안 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정초가 되면 한 해가 바뀌면 야 올해는 내가 운이 좋아서 나도 우리 FC에서 빵빵 나가볼까 하고 살짝 또 운을 누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이거 운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운이 좋으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신기하죠. 알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네?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네. 자, 이렇게 운이 좋으면 잘 풀린다를 알면서도 왜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를 안 물어보고 제가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를 물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내가 방법을 배워서 내가 운 좋게 만들면 될 것을
왜 내 운이 좋겠냐고 묻냐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일려줄 거예요. 복채를 안 받고 말입니다. 자, 운이 좋아지는 방법.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서 나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고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계신 분이 꼭 무릎으로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 기가 살아나면 운도 살아난다. 이렇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 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금방 또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덕구입니다. 하면 기가 살아날까요?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금방 알잖아요. 그럼 최고입니다 하면 살아날까요? 안 할까요? 살아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은 기가 살아서 운이 좋아지는 집으로 바뀝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용만 하면 어디 가서 올해 운이 좋아질까요를 안 물어보고 나는 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항상 보면 고기를 잡아주는 분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다면 얻어먹을 때 이번에 얻어먹는데 다음에 내가 고기 잡아줄게. 나한테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전국에서 모여서 보험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배우러 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험을 잘하는가? 어떻게 해서 잘 되는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운 좋아지게 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상대방이 만약에 부인이면 당신 덕후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면 당신 덕후입니다. 당신 최고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한 달만 해보면 그 집은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처음 3일은 그냥 뭘 안 하든 하냐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그러든지 말았든지 우리 집에 운은 내가 좋아지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치야 된다고. 제가 오늘 자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불을 끌 수 있는가요? 이 스위치 끌 수 있는가요? 도와주실래요? 한번 꺼보세요. 한번 꺼보세요. 다 꺼보세요. 전체다 말입니까? 네, 전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 끄셨네. 다 꺼보세요. 네네네. 자,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나의 인생은 내가 불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다고. 자, 불을 켜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걸 하시라고. 내 인생은 내가 스위치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그럼 이걸 알고 나면 뭘 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남을 탓하지 않는다. 왜? 내 인생은 내가 스위치 올리면 되니까. 이 첫 번째 여러분이 집에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연습을. 두 번째 해볼게요. 또 스위치 한번 내려보실까요? 이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세요. 이거 가지고. 자, 이 스위치를 내는 시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통받는 시간이 이게 1년, 2년, 3년, 10년이 됐더라도 괜찮아요. 스위치 한번 올려보세요. 스위치 올리는 즉시 밝아지듯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힘을 내버리면 스위치가 딱 올라가면서 쫙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아무리 힘들었다도 말입니다. 자그마치 시간이 20년, 30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스위치 올리면 밝아진다는 건 늘 힘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고요. 그동안 내가 스위치를 내놓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스위치 한번 꺼주세요. 갑니다. 우와! 아니, 우리 김동희 프로께서 불을 끄는데 왜 우리가 어두워져? 왜 우리가 어두워지냐고 켜주세요. 그런데 저분이 불을 켜는데 우리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고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가정 물론 삼성 생명 전체 혹은 나라 지구에게 말입니다. 왜? 스위치 올렸을 때 다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덕분스쿨을 운영할 때 있었던 일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이 70이 넘은 분인데 자기 아들이 방콕에 있은 지 19년이래요.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온다고. 태국 수도가 아니에요. 방콕에. 근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냐고 도와달라 했어. 제가 할 줄 모르는 영어로 그 스위치 turn on do you understand 이런 소리 한 거야. 불 끄고 알겠냐 불 켜서 알겠냐 이렇게 몇 번 스위치 껐다 켰다 했다 하는데 그분이 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옆에서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게 됐지만요. 뭘 깨달았냐니까. 와,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라는 거야. 보시라고. 내가 긍정으로 할 수도 있고 부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불평불만 할 수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잖아요. 이거 첫 번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그동안 19년을 어두워도 아무 상관없어. 19년 동안 방에 안 나왔더라도 지금부터 불평은 되잖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아들이고 누구고 다 스위치 내라도 내 한초 올리면 우리 집 밝아질 수 있다는 딱 열쇠를 쥐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서 아들이 여전히 받고 있는데 웃는 얼굴로 짠 하고 웃으니까 아들이 뭐가 좋아서 웃냐고. 내가 이렇게 막 19년 동안 방에 있으면 뭐가 좋아서 엄마는 네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숨 쉬고 있는 게 이렇게 고마운지. 왜? 네가 지금부터 스위치 올려서 밝아지면 네가 다시 세상을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엄마는 이래서 기뻐서 웃는다고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소리 해도 입꼬리 딱 올리고 숨을 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가 한국에 한번 왔다 가니까 아들이 드디어 방에서 나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드디어 우리말하면 일용직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고. 또 한 번 한국에 왔다 가니까 드디어 일용직 아니고 임시직으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난리 났는데 또 한 번 한국에 갔다 오니까 너무 잘한다고 정식 직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다. 이 스위치 딱 세 번 turn on, off 했는데 이걸로 갑자기 간단한 걸로 깨달았는데 집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본인의 노력이라고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위의 도움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잘 알아맞추니까 저한테 사주팔자를 받아라 봤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 보세요. 사주팔자 여러분 한번 봐줄까요? 제가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이 쇠덩이 사주팔자를 한번 볼게요. 쇠덩이 사주팔자는 어때요? 물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 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물가로 가면 안 돼. 물과 연관되고 사과하면 안 돼. 장사하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덩이가 물에 빠지는 것만 하는가요? 여기다가 인연을 잘 만나서 모터를 하나 달면 그 어마어마한 쇠덩이가 엄청난 배로 바뀌어서 엄청나게 많은 짐을 화물을 싣고 유유히 바다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팔자 웃기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확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1차로 삼성이라는 것을 만나서 이건 대박이야. 잘 만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삼성이 아가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보시라고. 이 주위의 도움이 삼성이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삼성에 와서 자부심으로 출발했지만 한 2년쯤 되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기더라고. 왜? 같이 했는데 누구는 팡팡 올라가서 잘 나가지 나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럴 때 고민 팍팍 되는 거죠. 여러분 연수교육 왜 시키겠어요? 이럴 때 극복하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일러주라고.
그런데 성공 사례하는 사람 모습 딱 발표할 때 여러분 어때요? 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도 살짝 또 비교가 돼서 살짝 더 위축됐어요. 이거 알아야 된다. 대부분 그런데 귀 안 죽고 나도 잘해봐야지 해서 벌써 잘해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 성공 사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 또 비교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는 또 움츠러진다고. 저건 원래 잘했어. 누가 잘 도와줬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살살 달래지만 속에서는 열등감이 살살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얼굴 들고 오기가 좀 그렇네 하면서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셋등이조차 인연을 잘 만나면 유유히 바다를 이렇게 주름 잡고 다닐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인연을 잘 만나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만 해도 보세요. 주위에서 이렇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백을 딱 들고 출발하는데 내가 운까지 좋게 만들 줄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운 좋게 만드는 기술 사용 안 했는데 오늘부터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와 동생 덕분이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고 막 최고이다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함께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내 고객이 100명 이상 되는 거 손 들어보세요. 내 고객이 100명 이상. 네 100명 이상. 뭐 그래도 손을 드는 분이 제법 많네요. 1년에 100명 이상이면 잘한다고. 그런데 그 100명이 누군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100명 손 들었는데 지금 100명 이름 내가 일어나서 이름 대라면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름은 못 되네요. 저 핸드폰에 있는데요. 전화번호하고 이름 다 있어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가 빵점에 하면 실망하겠지만 아니다. 나에게 왜 여러분들이 이게 파이낸스를 하면 왜 재정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컨설턴트라면 왜 책임지고 막 해준다 해놓고 내 돈 주인 이름도 모른다.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여러분 기본이 탄탄하게 아직 안 갖춰져 있구나 이렇게 체크할 때 쓴다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알아두시라고요. 고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월요일 날에 계약한 분 쫙 이렇게 화요일 날에 계약한 분 수요일 날 계약한 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늘 한꺼번에 100명을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월요일 날 계약한 분들은 월요일 날 이 계약 순서대로 얼마 되면 이분들에게 고마운 표현하세요. 김 사장 최고입니다. 이름 딱 보면서 김정길 사장님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시겠어요? 이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대단합니다. 하던데 그냥 사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다. 김정길 사장님 제가 늘 월요일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라고. 다르죠? 우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연을 오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는 누가 먹을까요? 안 먹어본 사람이 먹을까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까요? 아시네요. 그럼 보험은 많이 들은 사람이 또 들까요? 안 들은 사람이 들까요? 많이 들은 사람이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듯이 보험도 많이 들은 사람이 든다고요. 갈아타기도 하고요. 또 저 좋은 것도 하면 피가 쏟아지고 왜?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객을 잘 관리하는 데서 나는 그 고객이 늘어나는 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해서 내가 어릴 때 그 고객이 다시 다른 고객을 데리고서 소개해 준다고요. 야 내가 이분한테 재정을 맡겼더만 너무 멋있게 잘해주더라. 저렇게 뭐 친구야 너도 여기 해라 이러면 딱 데려오면요 그 친구가 소개한 건 안전빵이라고요. 여러분이 발을 붓고 나서서 뛸 때 소개해서 가고 달라요. 왜?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프로로 생각하고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예요? 프로? 진짜 프로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프로인가? 여러분 프로는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영어로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피. 맞아요? 혹시 발에 피가 나도록 뛰어다녀 봤습니까?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까? 자, 이거는 알이라고 해요. 다리에 알통이 베이드로 한번 달려봤어요?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5만 가지 다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실력을 갖췄어요? 이 상품, 저 상품 물어보면, 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지금은 여러분, 컨설턴트가 범위를 넓혀서 아예 지금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자격을 따라가고, 그죠? 아예 지금 차원이 달라졌다. 관리자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답게 여러분들 한번 하셨다면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집을 딱 나서면서 몇 명을 만나겠다고 숫자를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을 만나겠다. 오늘 교육한다고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평소에, 오늘 말고 평소에 딱 집을 나설 때 오늘 나는 몇 명을 고객을 만나겠다고 숫자를 적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 3명? 10명? 오, 다행이다. 나머지는 손을 안 드세요. 와, 그냥 만나면 되고 안 만나면 이런데요.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그냥 걸리기만 해라. 아니,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삼성맨다운 그런 게 안 보여서 놀라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에 뜨는 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스타라고 말합니다. 봉계의 스타. 되고 싶죠?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아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보험의 스타가 되고 싶다. 큰 소리로 나는 보험의 스타가 되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분명한 목표라는 거죠. 분명한 목표. 이게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에너지가 결집이 되지 않아요. 힘이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택시를 탔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지. 택시 기사님, 좋은 데 갑시다. 그럼 택시 기사가 어디로 갈까요? 모텔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 내가 몇 명은 최소한 여러분은 10명은 만나야 된다고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프로를 하면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세요. 프로가 보통 프로 중에서 최고급은 다 4만대를 친다고. 10번 했다면 3번은 어쨌든 안타를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프로를 하면 내가 10명 만났지만 3명은 어쨌든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7명은 지금 앉아서 대화는 안 하고 갔더라도 10명은 다 안 된단 말이야. 3할때 프로니까. 그래서 3명은 내가 타자에 앉아서 설명 3명 해내야 돼. 그리고 3명 중에 또 1명은 반드시 계약을 작성한다. 이렇게 모르는 게 딱 있어야 된다고. 그거에다가 10, 4, 1 붙이면 아들이 엄마 이거 뭐예요? 몰라도 돼. 나중에 엄마 이러고 나면 이야기해 줄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서 딱 집을 났을 때 오늘 10명을 만나있습니다. 만나고 도전하는데 7명 못 만나면 괜찮아. 아니 3명이 남았지. 3명 만나서 딱 앉았어. 이야기한다. 이때 삼성을 팔고요. 나를 팔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삼성의 백으로 팔다가 나의 백으로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도 여기 두 번째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실력. 여러분이 이 삼성에 들어오면 이 실력보다 실적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고요. 실적. 근데 그 실적이 어디서 나와요? 실력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실력을 제대로 기르고 있나고 자꾸 들여다 봐줘야 된다고요. 이 실력은 여러분 알아서 이 실적은 무서워요.
비교를 하게 만드는데 이 실력은요. 비교를 하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게 된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한 달 전보다는 나의 한 달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나아진 나야. 가면 갈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왜? 실력을 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보험 파트나 자동차 판매나 제가 현대 이런 거 다 강의를 해본 사람이니까 그때문에 일러줍니다. 판매왕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 말을 듣고 한 번만 해주세요. 뭔지 아세요? 최소한 6개월은 어떤 경우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계약서 쓰지 말아요. 6개월을 아는 사람하고 계약서 쓰지 말고 제가 그걸 신조 1번으로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자, 아는 사람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번 판매해 보세요. 여러분 보험 설명문에도 니 봐서 해줄게. 그럼 자기가 실적이 올라서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착각합니다. 이게 딱 1년 넘어서면 고비가 온다고요. 왜? 이제 아는 사람 다 했어. 뭐 시도에 옳게 뭐 다 했어. 할 데가 없어. 실력을 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면 최소한 내 6개월이나 1년까지 하면 더 좋고. 왜냐? 6개월간 모르는 사람 한번 실험해보세요. 그럼 이 입이 안 떨어져요. 왜? 뭘 알아야지. 아시겠죠? 생명의 3대 메이커라고 삼성, 교포, 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딱딱 읊어야 되니까 이 상품을 뜨고 이 상품을 딱딱 하다야요. 그 나라에 대한 뭐 알아야지 뭐 하지. 그런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몰라도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니까 무슨 실적이 올라가니까 실력이 좋은 줄 알아. 아니 웃긴다니까. 그러다가 2년차 되면 저 고민이 빡 생겨. 왜? 모르는 사람한테 하니 잘 안 되네. 그런데 처음에 실적이 안 나왔던 사람이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 왜? 그 사람들은 아는 사람한테 안 했거든. 왜? 쟤한테 한번 강의 들었으니까. 쟤한테 강의 들은 사람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 하지 말라고. 왜? 처음에는 빡빡 기라고 해요. 괜찮아. 왜? 실력만 쌓아. 이게 무서운 힘을 다해면 확실한 실력을 쌓아. 그리고 세 번째,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가 뭐냐 하면, 이게는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AS로 들어봤을 때, 서비스라고요. 사후 관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AS 갖고 안 된다고요. BS를 하셔야 비포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보험 안 들어도 좋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은 늘 이야기를 도와준다고요. 그게 비포 서비스라고 미리 서비스를 한다고요. 그럼 보험하고 상관없는 서비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내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사고 처리를 딱 해준다고요. 몸이 아플 때 내 아는 의사한테 딱 이야기해가지고 눈보다 먼저 진료 딱 받게 해주고 이런 걸 비포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래서 인맥을 팍팍팍 준비를 해놓으면요. 고맙다고. 나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요즘 뭐 해요? 내가 삼성생명인데 그럼 내가 하나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자기 관리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린 마음을 하셔야 된다. 열린 마음. 어떻게? 외부 관계는 열린 마음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와 관계할 때 열린 마음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허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허용, 수용. 이게 나중에 되면 관계에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1년차 넘어서 왜 결혼자 하세요? 이제 보험 들은 사람이 사고가 생겼어. 사고 처리를 다 하려고 보니까 고객은 그 약관 넣는 거 잘 안 읽어봐요. 근데 약관을 회사에서는 교묘하게 아주 깨알을 쳐서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고객은 아니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거 왜 안 해주라면 중간에 끼지요. 죽으면 안다고요. 회사에다 말하면 아니 약관에 그래 있는데 회사는 씨 빠지고 네가 와서 처리해라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스트레스가 보통해. 왜? 인간적으로 지금 보험보다도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그동안 뭐 몇십 년 관계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줬을 때 그 사람한테 보험을 떠나서 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잖아.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근데 회사는 그건 안 무인이라고요. 약관에 무슨 한거 읽어주고 사인 받아라 했잖아. 이건 끝이에요. 나도 약관 읽어주고 사인 받았다고요. 그렇지만 고객은 약관 읽어주고 기억 안 해요.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말은 들었지. 그럼 내가 네 봤어 했잖아. 네가 그 정도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 때는요. 이 뚜껑이 살짝 열린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이럴 때 내가
허용하고 수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요? 잠깐 앉아서 편안하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분이 내 편안한 기분이 전달되면서 자기도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하면 이해를 해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걱정하잖아요. 내 고객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회사에서 답도 분명하게 딱 잘라버리고 냉정하게. 그럴 때 내 마음이 회사에 대한 실망이 살짝 있어서 고객에 대한 불안들이 걱정이 같이 낀 상태에서 만나면 큰일 난다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전달이 돼버려. 그럼 이분도 더 나아진다니까. 네, 안정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만나면 안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럴 때는 뭐 조용히 명상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잠깐 하면서 평온해졌을 때 만나자 해서 하면 내 편안한 기분이 전달되면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노하우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젤리하고 외부 관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막 나를 쏘아붙일 때 여러분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심하게 하면 똥개 눈에 똥이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보통 많이 쓰는 말이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잖아.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 사람 몫으로 돌려놓고 내 평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말려들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여기 아까 냈잖아요. 이게 불만으로 딱 보면 이런 동네가 싹 보여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신경질 말도 하고 막 친구들이 얼굴 나오고 이런 거 다 나오게 돼 있어. 원래부터 이 길을 가면 그게 나오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다 말려들면 평정을 잃어버려요. 그럼 내가 컨트롤, 즉 통제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힘이라고요.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고객 관리를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힘은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실력이 들어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5번째. 해내는 힘이 있어야 돼. 해내는 힘. 이 해내는 힘. 이거는 즉시 한다 하고 반드시 한다 하고 될 때까지 한다고 이렇게 딱 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또 주저거리고 멈춰거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왜 보험에 들으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왜 보험에 들으라고 권하세요? 응?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이 꼭 소리나게 나와야 돼. 보험을 들게 하는 일이야말로 이 지구에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내가 늘 선물 주러 다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거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험을 위험이 오기 전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게 해주는 거야. 이만큼 위대한 일이 있냐고 빵빵한 자존심으로 아이고 자부심으로 알겠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구에 왔다. 너무 심한가? 그 정도 세게 나오면 안 되는가요? 실제로 이 말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여기 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늘 땅 사람들 전부 다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럼 이게 남이요? 남이 아니라고요. 그게 당신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제 공부가 되면 상대방 아프거나 힘들지 가만히 두고 못 봐. 기어이 달려가서 해결해야 돼. 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여기까지 마음자리가 열린다고요.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수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별 낮에 뜨는 별이에요. 낮에 뜨는 거. 밤에 뜨는 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스타 시대를 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첫 번째,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 확실한 실력. 확실한 실력.
실력을 먼저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적은 제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너무 실적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 한 발 한 발 여러분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스타가 된 시대입니다. 오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 참 작네요. 이 이야기 또 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한다 이거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너스를 하나 더 드려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레미 파솔 라시도. 자, 여러분 목소리도 기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죠? 목소리가 도 나오면 이 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내도 가라앉겠죠? 미도 가라앉는 파는 조금 파동이 일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단 여러분 목소리가 소울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알아두세요. 솔솔 풀리지 않는다고요. 알아두세요. 덕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인사는 직치고 가게가 잘 안 된 집이 있으면 한 집이나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문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미수정이야. 그러니까 뭐 운이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와. 이 세상은 운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사람 위에. 아 모르구나. 나는 사람 외에는 CCTV라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있어요. 이 CCTV가 되게 무리게요. 그런데 CCTV를 잡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CCTV를 잡았다. 그건 바로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은 CCTV가 화장실에 갔을 때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왜? CCTV도 잠깐 불이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지나가니까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 운 좋은 사람은 운이 든다고 해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오늘 이후로 이게 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럼 오늘 교육 참석 안 한 분이야. 오늘 교육 참석이 안 됐어. 덕분입니다. 이러면 벌써까지 올라갔다. 이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룰로 나가야 쫙 풀려. 솔까지만 올라가도 솔솔 풀려. 네. 여러분 솔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덕분이도 한번 내보세요. 시작. 야, 조금 올라가서 조금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나월동 말똥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세요. 노래 입꼬리까지 딱 올리면 어떻게 되게요? 입꼬리 올리면 기가 살아가고 운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끝자리를 예를 들어서 덕분입니다 할 때 덕분입니다 끝이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이어내요. 왜? 잘 가다가 내려간다는 거죠. 끝을 올리셔야 된다고요. 한번 내볼까요? 덕분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내 목소리 하나 소리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운이 들어온다. 운이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이래들은요 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뭐 우수 사례 발표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그냥 하면.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이 운이 들어온다고. 내가 운 들어오면 못 말게요. 시험 치러 가는 학생한테 내가 운을 가르쳐 줬어요. 시험 치러 가는 자제분들이 있으면 오늘만 그만 말 들으라고 꼭 부탁하세요. 다른 때는 말 안 들어도 내가 봐주지만 오늘은 내가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그것만 무슨 말 들어야 돼? 정답만 쓰고 와라. 그만 들어야 된다. 정답만 쓰고 오라. 정답 생각 안 나면 제가 그래요. 제 이름 부르라고. 되게 웃기죠? 제 이름 부르면 정답 알려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근데 지금은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긴장하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제 이름 불러라니까 갑자기 자기가 웃기는 거야. 아니 내가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왜 이름을 불러라는데 자기 순간 기장이 싹 풀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싹 올라오는 거야. 딱 찍으니까 맞는 거죠. 이게 바로 이완을 통해서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과학이라고요.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여러분 수업까지 안 올라가는데 잘 풀린다. 그런 기적에 가까워요. 왜? 귀가 살아나지 않아도 어떻게 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옆에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준 거라고요. 내 노력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닌 줄 꼭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 서울까지 올라가겠죠? 네, 무조건 목소리가 딱 서울 기본으로. 자, 이렇게 보너스를 제가 주세요. 나까지 올라가면 끝난다는 걸 오늘부터 옆에 대표님한테 저는 집에 있는 남편 이름 바꾸라고 내가 합니다. 남편이라니까 남의 편 들고 안 올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 편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내 편으로 하고. 그래서 내 편님 덕분입니다. 내 편님 최고입니다. 나갈 때 엉덩이 탁탁 두 번만 두드려주면 그날 대박 터진다. 네, 귀사가 나서 운 좋아지니까 이런 걸 할 줄 알아라는 거죠. 이건 뭐 돈 드는 게 아니라니까. 운을 불러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하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물어보라고 하면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진다고. 이걸 일러주고 다니세요. 그럼 일러주면 고마워가지고 야 언니가 이런 데를 해보니까 와 우리 집 운이 좋았어. 그럼 그때 야 언니 보험 하나 들어줄래? 이렇게 하면 돼. 왜 그동안 고마운데 보험 안 들어주겠어?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보험 들고 있지 내가 그건 컨설턴트야 나는 부실하니까 이러면서 내가 한번 쫙 설명해 주는 거 들으라 안 하고 설명해. 이 보험은 이런 게 있고 이 보험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근데 이 보험하고 차이가 이런 게 있다. 같은 값이면 이 보험 드는 게 어때? 내 봐서라도 드는 게 좋을 걸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는 회사가 보장해 준다가 아니고 나를 케어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보장해 주는 거라고 바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백으로 여러분이 보험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의 신뢰로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고객을 자 오늘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노트가 있는데 노트에다가 고객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몇 명이나 가서 쓰는지 오늘 검사 한번 할 거예요. 자기 고객 이름도 모르면서 난 보험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말하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기 반 학생 이름도 모르면서 선생님 우리 반 학생 공부 안 한다 그러고 핸드폰 내놓고 보면 되는데 핸드폰 내지 말고요. 그냥 오늘부터 이때 여러분들이 순서를 꼭 지키라고. 제일 먼저 내한테 해준 분을 잊지 마시라고. 첫 고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여러분 고객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계약했던 분들을 쫙 이렇게 최소한 월요일날 계약한 분이 여러분들이 14분은 있어야 돼요. 왜 14분이 있어야 될까요? 일주일 내내 14분 정도는 계약한 분이 있어야 돼. 그게 기본이 돼. 왜? 일사천리로 풀릴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14분의 일주일 딱 계산하면 얼마요? 98명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영원히 내하고 굿바이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왜? 내 고객으로 탄탄하게 함께 간다고. 함께 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다른 고객을 데리고서 나를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철저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월요일 고객에게는 월요일날 고객 이렇게 계약한 분은 월요일날 꼭 기도하고 그분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셔야 돼요. 화요일날 계약했으면 화요일 계약한 사람은 꼭 기도하고 마음을 전해서 이렇게 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인연줄이 끊긴다고요. 에너지는 여러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거 명심해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월요일날에 14명. 그럼 월요일 14명 안 되면 월요일날 더 바짝 뛰어야 되겠다. 화요일날도 14명. 그래서 일주일 내내 98명 정도는 1년, 2년 하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력도 함께 가고 있구나 하고 체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실력이 아니고 사실은 살짝 나를 도와줘서 봐준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이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쁘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력을 안 쌓은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실적보다 실력에다 초점을 맞추고 상대의 비교보다 나 자신의 비교를 하라는 거죠. 어제보다 난 오늘이 나가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존 감각, 자존심 여기에서 성부가 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자, 존감이라고. 시중에 파는 단감도 있고 밀감도 있지만 요거는 사시사철 나와요. 자존감. 요거는 나무에서 열리지 않고 가슴에서 나오는 감이에요. 자존감이 있고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고요. 또 자존심을 여러분 꼭 알았어요. 남과 비교해서 나오는. 요거는 열등의식에서 나와요. 열등의식에서 나와요. 열등의식. 열등감이라고 해요. 이것도 감이네, 감.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월등하다고 월등감을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요. 같은 감인 줄 알고. 자꾸 자기가 월등하다고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안에 열등감이 있다. 왜?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이 자존감이, 요런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해요. 높다, 낮다. 이 자존감은 뭐냐?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의 이게 하얀 백지 이걸 내가 지워볼게요. 자, 이걸 다 지우면 이렇게 막 복잡한 게 관계 속에 있던 게 전부 다 하얀 백지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얀 백지 이 마음으로 늘 상대를 바라보세요. 이분이 돈이 많든 학교를 잘 나왔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게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충분하다. 그래서 이분은 늘 충분해가 떠. 또 해가 뜨는데 이 자존심은 맨날 부족해가 떠. 이게 차이지. 근데 이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그때부터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못 봐. 그 자기 자신 힘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상대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가 땀이 된다니까. 왜? 내가 힘을 못 끌어내주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봐줄 수 있어.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높을 때 나와요. 자존감의 선부처가 된다. 상대를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거기다 갖다 대지 않고 그럴 때 당신 덕분이라고 최고라고 성질을 씌워줄 수 있는 게 자존감이 높은 이게 꼭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비교하게 돼. 네, 돈하고 비교하고 학력이나 또 무슨 직장이나 여러 가지 막 조건을 가지고 비교해. 그게 되게 피곤하게 사람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래 못 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도 궁금한 질문을 받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즉시 답변을 해드릴게요. 누가 질문한 사람? 와,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어. 질문할 게 없어요. 우와, 대단하신데. 누구도 질문하셨어요? 누구세요? 너무 대단한 분만 보이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강의를 좀 금방 막 달려가니까 1시간이 싹 됐네요. 이 정도 되면 배가 좀 출출할 거예요. 제가 라면 한 그릇 끓여 드려볼까요? 한번 라면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먹어야 될 라면이 자랄 라면이에요. 나도 봄 자랄 라면. 어떻게 이 라면을 한번 끓여 먹어보세요. 이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스프예요. 스프 세 가지를 잘 엮고 끓이세요. 너무 랄라 노래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스프를 여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지나간 나라 여러분들 잊어라. 어떤 거 저런 거 다 잊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잘할 수 있어요. 왜? 하얀 백지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켜라.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지켜내야 된다고. 여러분 노력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거 다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쌓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알려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은 세 가지로 잘할 라면을 끓이되 반드시 라면을 끓일 때 마지막으로 뭘 넣어야 될까요?
남편을 안 끓인 모습 모르시구나. 계란토 파 썽썽 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계란도 넣고 파도 넣으세요. 네, 요거 다 넣어서 부으세요. 혹시 혼자서 라면 끓여 먹은 적이 있는 사람 손을 보세요. 오, 그러십니다. 이때 먹는 라면이 여자 라면이에요. 네. 자, 여자들은 혼자서 먹는 라면이 어떤 라면일까? 여자는 적어도 스프가 달라야 돼요. 이게 스프가 척척척. 세상에 집에 여자가 척척척 안 돌아가면 아주 답답하죠. 이 스프를 넣어서 끓여 먹기 바랍니다. 자, 무슨 척이게? 여자가 여러분 멋지게 연극을 한번 해보세요. 기쁜 척도 할 줄 알고, 약한 척도 할 줄 알고, 못난 척도 할 줄 알고, 요 세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여자는 남편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사람과 관계를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네. 보고 약한 척 안 하고 고생 세게 하는 여자가 있어. 집에 딱 남편이 퇴근하고 공 다 옮기나요. 몸을 다 옮기나요. 약한 척 안 해요. 힘센 척에 아주 웃기다 안 해요. 네. 자, 이 여자 라면에 세 가지 스프를 넣었죠. 기쁜 척 약한 척은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계란토 파 썽썽 여야죠. 저분이 지금 남자 혼자서 끓여 먹다는데 남자 라면이죠. 오, 남자 혼자서 끓여 먹을 때 있어요. 남자는 이 스프 조심해서 여셔야 돼요. 이게 이 세 가지 스프를 여시고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적어도 항상 대기해 있어요. 미안해요를 여자들 앞에서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마워요를 바로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왜? 못난 체하고 함께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사랑해요 하고 안 날려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스프를 엮으면 계란토, 파, 썽썽 이렇게 썰어서 여기면 남자 혼자 끓여 먹다가 먹을만 해요. 근데 두 분이 또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할까요? 함께 먹을 때가 있겠죠. 이게 함께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함께 라면. 함께 라면 한번 먹어보자. 함께 라면 끓일 때는 스프가 다르겠죠. 이때 스프는 이런 스프를 얘기해야 돼요. 네, 무슨 스프가 다르겠어? 당신 대부입니다 하고 스프를 얘기해야 돼요. 당신 최고입니다 이런 스프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남친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런 스프를 딱 넣고 마지막으로 계란토, 파, 썽썽 할 때 계란 반드시 2개 열을 거. 네, 함께 먹더라도 따로따로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멋지게 라면을 추천할 때 끓여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라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유사품에 주의할 라면. 라면 중에서 불량 라면이라 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라면이 있죠. 그걸 햇뜨라면이라고 해요. 유통기간 지난 그때 그 남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았더라면 하고 햇뜨라면 한 게 있죠. 결국에 그때 잡았더라면 햇뜨라면 유통기간 지났어요. 절대 불량 라면이나 먹으면 안 되니까요. 이때는 절대 스프도 영 안 돼. 그걸 생각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이 라면 회사를 차리려고 변호사와 함께 등록을 하려 했는데 이런 걸 미리 농심해서 이런 이름을 못 쓰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OM 주가지고 출시하려고 얼마나 멋있는 라면이에요. 라면 자매품 시리즈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보 기억하지 말라 해서 안 했습니다. 그때 기업에서는 라면 안 먹대요. 터졌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출출할 때 라면 팝니다. 회사는 안 차려요. 여러분 오늘 라면 잘 드셨어요? 네. 어떤 라면 드셨어요? 함께라면. 그럼 그렇지, 함께라면. 자, 함께라면 대단히 함께라면 내갔어요. 함께라면. 이름은 끝입니다. 계속 억지를 씌워주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유, 우리 세계적인 인물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거. 억지를 씌워주세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자,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디저트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디저트는 유무한 사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요새 보면 궁금한 거 많은데. 의외로
질문할 게 많을 건데 안 하시네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고객이 되게 까다로운 고객 있잖아요. 막 꼬치꼬치 물어보고 까다로운 고객. 그분이 마지막에 계약서를 잘 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래 대답을 한 사람이 잘 씁니까? 자, 1번 까다로운 사람, 2번 그냥 대답한 사람 누구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까다로운 사람. 이거 알아두세요. 대부분 그냥 대답한 사람은 특별한 나하고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분이 결정을 잘 못해. 듣기는 듣는데 또 누가 뭐라면 또 속기대가 흔들리고 또 누가 말하면 속기 그 잘 결정을 못하는 분이라 그분들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그분은 본인이 달려와서 매달릴 때 하시면 오히려 시간 지락할 때예요. 대부분 보면 결정을 잘 못하는 분하고 실갱이는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되게 힘들어요. 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분이라 또 누가 뭐라면 또 금방 막 그런 분들도 고객 불만도가 높아요. 근데 꼬치꼬치 딸리는 분 짱이에요. 왜? 꼬치꼬치 딸리다 보면 확실히 알고 뭘 하겠다는 사람 똥소리 난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런 분은 잘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확실한 고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것도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또 질문해 보세요. 몸 남이는 없어요? 네? 몸으로 하는 남편. 보험으로 하면 아니고 와, 그것도 좋네요. 앞으로 신상품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하면 그거 너무 좋네요. 또 여러분 질문, 여러분 보험 말고도 질문하세요. 뭐 자녀라든지 또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를 할 때 보험으로만 고객 관리하려면 큰 오산이에요. 그분하고 인간관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인연으로 해주고 혹은 뭐 세무관계라면 세무하고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그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험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철저히 사람 관리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할 때 상대에게 접근하면 상대가 편안해서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줘요. 근데 마음이 불안할 때 상대에 접근하면 그 불안한 기분이 전달돼서 상대가 오랫동안 못 들어요. 이런 것도 먼저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을 딱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 하나만 보너스 들려드릴까요? 오늘은 보너스를 많이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밤낮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밤낮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밤낮으로 돌아가면 이 밤과 낮이 돌아갈 때 음과 양으로 돌아간다 이걸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낮에 일어나는 이 양의 문제는 반드시 이 음의 문제를 우선으로 풀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도 뭐 우리나라 같은 쉽게 뭐 조상님 문제 이렇게 해도 돌아가시는 부모님 문제 이렇게 돼요.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여러분 풀지 않으면 여기서 꼬여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리 풀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인연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직접 못 풀어주고 그분을 소개해서 이분이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풀게끔 도와주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고객이 고민할 때 다가가기까지는 했는데 내가 도움이 안 될 때 고객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 분한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고객 관리가 범위가 넓어져 있다. 이런까지 다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저한테 연락해도 됩니다. 이건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가 이제는 한 발 더 넘어서야 된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달려오으니까.
제일 먼저 오늘은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그동안 본인의 노력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과 걱정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이게 관점으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 땅 사람들이 다 도와준 그 바탕 위에 내가 노력한다는 걸 알고 보니까 우와, 도와준 덕분에 내가 해내고 있다. 그래서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여러분들 알아. 본인이 노력할 때 제일 중요한 노력이 어떤 노력일까요? 요거만 오늘 딱 짚고 가면 되거든요. 본인이 노력할 때 제일 중요한 노력이 뭘까요? 주위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주위가 도와줘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주위가 잘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노력이냐? 나에게 함께 해준 것도 고마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워하고 해준 것도 고마워서 첫 고개부터 늘 고마움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계속 해줘야 그 고마움이 전달돼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준다고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월요일날 되면 월요일날 계약을 했던 성사했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위가 나를 돕게 된다고. 화요일날 계약해서 화요일날 전부 다 이름을 일일이 다 들면서 핸드폰 안 보고 해야 돼. 이름 딱 알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표현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을 하면서 주위의 도움을 잘 받는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핵을 딱 지고 노력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냥 노력은 했지만.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에 서 결과가 나오는 인연 과거의 법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손에 딱 쥐고 노력해야 된다. 이걸 열쇠라 그래요. 키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이 고마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마움의 길은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잖아요. 그러면 그쪽 길은 생각도 긍정적으로 돼버리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 돼버리고 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게 되고 행동은 어떻게 보답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잖아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행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쪽으로 내가 노력을 이렇게 막 90% 막 이렇게 50% 이상 막 하는 같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럼 내가 했다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불만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길은 전부 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지요. 또 얼굴은 찡그리 얼굴이 되지요. 말은 또 신경질 말하지요. 또 계속 잘 안 해준다고 잘해달라고 하지요. 이런 길 쪽으로 간다. 이게 뭐냐면 구분을 틀으면 죽었다 깨나도 KBS 1방송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라인을 타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은 일이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분을 틀면 죽었다 깨나도 KBS 방송 안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의 노력도 이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오직 도와준 덕분인 줄 알았으니까 고마운 쪽의 길을 걸으셔야 된다고요. 그 채널만 돌리시면 그 길은 탕탕대로가 열리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운 좋아야 기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운 좋게 해서 절대 여러분 목소리의 톤이 쏠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끝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런 기분 튼튼하게 하시고 운 좋게 하려면 절대 기 살려야 되니까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 최고라고 이런 말고 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이 꼬리를 딱 올려서 기운을 딱 살려서 다니시고 팁을 하나 줄까요? 항문을 살짝 닫으면서 걸어 다니보세요. 배터리가 충전돼요. 핸드폰도 항문에다 충전하듯이 사람도 항문을 닫으면 충전돼요. 완전히 충기가 살립니다. 이걸 팁으로 드릴 테니까 딱 항문 딱 닫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힘 나오는 게 틀려요. 장난 아닌 힘이 나온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딱 항문 닫고 힘 안 주겠습니다. 덕분입니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솔 이상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솔솔 풀리고 라까지 올라가면 룰루랄라가 된다는 거죠. 덕분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덕분이라고 받아보세요. 덕분입니다. 아니 다 합친 게 제 하나보다 못한다 같은데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까지만 하시면 오늘 성공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무릎으로 가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만족도 어때요? 200% 됐어요? 네. 목소리 또 살짝 내려가네요. 뭐 습관이라기 무섭네요. 만족도 300% 됐어요? 네. 저도 기쁘네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에 와서 여기 삼성생명 해운대에 있는 연수소입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하고 오늘 막 이제 나오는 길인데요. 삼성의 무궁한 발전이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이고 이게 지구촌 발전이에요. 여러분의 응원의 덕분에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감화가 되도록 즐거운 강의, 쉽고 간단하면서 재밌는 강의 했습니다. 명쾌, 상쾌, 통쾌한 강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또 돌아가게 됐네요. 삼성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체들 다 번창하고 나가서 지구촌 기업들도 번창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질까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